올해부터 향후 4년간 태어난 신생아들은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투자 계좌를 증정받을 예정입니다.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교가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공군이 어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항공사 제조업체가 입석 전용 좌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추방 절차 중인 사람들이 출석하는 이민법원에 IC 요원이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의 시위 등 친팔 활동을 펼치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올해부터 향후 4년간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는 연방정부가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투자 계좌를 증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해당 계좌를 종잣돈 삼아 신생아가 성장한 이후 대학 등록금,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계좌 운용은 정부가 직접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연방정부가 올해 1월부터 2029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상대로 $1,000의 종잣돈이 입금되어 있는 투자 계좌를 선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좌의 운용은 정부가 담당하며 해당 투자 계좌 금액은 아이가 성장한 이후 대학 등록금 또는 주택 구매 등 특정 지출을 위한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투자 계좌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기의 미래를 위해 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투자 계좌의 가명칭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현금 계좌이며 알파벳 앞글자만 따서 마가 계좌라고 표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오늘 의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재정 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지만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폐지 시한을 기존보다 6년 앞당겨 2026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차량 대여 및 렌터카 등 상업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과정만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은 많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보수주의자들은 나라 빚이 너무 불어나고 있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 등 지원 예산을 삭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정치인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팁 소득 면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정책인데요. 법안은 최대 $25,000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5,000까지 100% 면세하는 내용입니다. 연소득이 $16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됩니다. 팁 면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우라는 식의 편법으로 직원 임금을 줄일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교가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반유대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한 건데요.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까지도 전학을 가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버드 측은 이번 조치가 학문 자유를 침해하는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의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하버드가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으며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타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으면 미국 내 합법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약 25%가 외국 국적 학생입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대학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엄 장관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통해 높은 등록금 수입으로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하버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버드 대변인은 140개국에서 온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은 대학과 이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보복성 조치는 하버드 커뮤니티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학문과 연구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대한 연방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삭감한 데 이어 대학의 비영리 세제 혜택 박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공군이 어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공군 기지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시험 발사한 미니트맨-3 미사일은 30분 만에 미국 본토에서 북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전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어제 새벽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반덴버그 기지에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핵탄두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미니트맨-3 미사일은 시속 약 24,000km의 속도로 날아가 약 6,760km 떨어진 마셜 제도 시험장까지 날아갔습니다. 전략사령부의 토마스 부시에르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과 핵전력 체계가 이미 준비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시험이 정례 절차의 일환이며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는 핵폭격기, 스텔스 잠수함이 탑재된 폴라리스 전략 핵 잠수함, 그리고 400기의 지상 배치형 미니트맨-3 미사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핵공격에 나설 시 북한 평양을 30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항공기 제조업체가 저가 항공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입석 전용 좌석, 이른바 스탠딩 좌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1일 저가 항공사들이 이르면 2026년부터 스탠딩 전용 좌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게시물에는 항공사들이 파격적인 배치를 통해 구상한 스탠딩 좌석이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성 심사도 통과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비행시간 2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에만 스탠딩 좌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항공기 스탠딩 좌석은 이탈리아 항공기 제조업체 아비오 인테리어스가 개발한 스카이라이더 2.0 모델로 승객이 완전히 앉지는 못하지만 등을 기대 걸터 앉는 방식으로 승객의 등을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좌석 간 거리는 23인치로 일반 이코노미 좌석 간 거리에 비해 5인치 더 좁습니다.
이처럼 스탠딩 좌석을 도입할 경우 승객 수용 인원이 20%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탈리아 항공좌석 제조업체가 개발한 스카이라이더 2.0은 2018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항공기 인테리어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된 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탠딩 좌석 개발업체인 아비오 인테리어스는 입장 표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스탠딩 좌석을 도입키로 한 항공사가 어디인지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돈이 없어서 서서 가는 항공기 좌석은 안정상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을 노예처럼 실어 나르게 될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추방 절차 중인 사람들이 출석하는 이민법원에 IC 요원이 배치돼 추방 절차를 기각시키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C가 더 이상 판사의 심사를 받지 않는 신속 추방 절차로 즉시 송환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법원에서 IC 요원 여러 명에 의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와 동행한 이민 전문 변호사 소피아 벨링은 예고 없이 정부 측 IC 변호사가 추방 절차 기각을 요청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벨링은 법원 복도에는 IC 요원 여러 명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추방 절차 중인 이들이기 때문에 IC가 법원 내에서 체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이 수갑과 허리 족쇄를 찬 채 IC 요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IC 요원들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이들을 쫓아가 그중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나머지 1명도 곧이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링 변호사의 의뢰인은 체포되거나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와 동료들은 이날 벌어진 추방 절차 기각도 현장에서 벌어진 체포 사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IC가 추방 절차를 법원에서 기각시킨 후 더 이상 판사의 심사를 받지 않는 신속 추방 절차로 즉시 송환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놀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법률국장 매트 애덤스는 신속 추방 대상이 되면 몇 시간 내에 비행기에 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 추방은 과거에는 미국 입국 후 14일 이내,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만 적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전역, 입국 후 2년 이내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비판 시위 등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펼치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에 출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앞으로도 비자 취소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이 그런 비자 취소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지적하자 자신은 교내에서 시위를 이끌고 도서관을 장악하고 건물들을 태우려는 학생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취소한 비자가 아마 수천 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가에서 번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이들을 구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시위 가담자들의 행동이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위협이며 친하마스 성향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초의 히스패닉계 국무장관인 루비오는 미국 내 중범죄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교도소에 수감하기로 합의하는 등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즈 와이스톤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제이슨 성 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쯤 17에비뉴 인근 월렛 포인트 블루바드 선상에 위치한 집에서 외출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 씨는 집을 나갈 당시 갈색 셔츠, 청바지,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신장은 5피트 6인치, 몸무게는 150파운드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를 본 목격자는 전화 800-577-8477로 제보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와 뉴저지 한인 동포회관 KCC가 마침내 합병을 완료하고 한인 사회를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설립된 KCS는 이번 합병을 통해 뉴욕을 넘어 뉴저지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명미 회장은 이번 합병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모든 공식 명칭은 KCS로 통일되며 테너플라이에 있는 회관은 KCS 뉴저지로 불리게 되는데 KCS 뉴저지는 기존 KCS의 모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한인 노인을 돕고 차세대 성장을 이끄는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방청은 오는 7월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에서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 거주자, 선박 및 항공기에 승무원, 승객 등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상황 요원을 통해 응급처치 안내, 복약지도 등 각종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플로리다산 오이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다수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 플로리다 등 15개 주에서 26명의 감염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9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감염 사태는 플로리다 보인턴 비치에 본사를 둔 베드너 그로우스에서 재배한 오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식료품점, 레스토랑, 유통업체로 확산 공급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수펄스, 셀렉스, 플라인스라는 라벨로 판매됐고 일부 제품에는 브랜드명이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